파리의 한밤중 드리스는 그의 고용주 필립을 도시를 운전하고 있다. 교통정체로 인해 지루해진 드리스는 속도 제한을 넘어 빠르게 운전하기 시작하며 다른 차들을 피하고 교통 표지판을 무시한다. 이로 인해 경찰이 그를 쫓기 시작하고 드리스는 그들을 잃을 수 있다고 100유로를 걸고 내기를 한다. 그러나 다리를 지나 운전할 때 경찰은 양쪽에서 함정을 놓아 그들을 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스는 너무 걱정스럽게 보이지 않으며 이번에는 그들에게 응급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200유로를 건다. 경찰은 그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가 분노하며 필립이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트럭 안에서 휠체어를 발견하고 필립에게 접근하면서 그를 경련하는 것을 보며 이것 역시 연기임을 한다.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속도 위반을 용서하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그들 스스로를 응원단으로 제공한다. 내기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여 드리스는 어스, 윈드 앰퍼샌드 파이어, 위, september를 틀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떠나자마자 필립과 함께 담배를 피운다. 드리스는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병원 직원들이 그들을 찾기 전에 그들을 떠나간다. 이 우정은 몇 달 전에 시작되었다. 필립과 그의 비서 메갈리는 그를 위한 새로운 보호자를 찾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지원자들이 그들의 면접 질문에 매우 표준적이거나 어색한 답변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드리스가 돌진하여 그들이 아직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들이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요청한다면서 깜짝 놀란다. 그는 솔직하고 약간 무례하며 메갈리에게도 구애를 한다. 그러나 필립은 그를 재미있게 생각하고 그를 다음날 서명된 서류를 위해 돌아오라고 요청한다. 드리스는 겸손한 동네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작은 동생들이 방해하면서 목욕을 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좀 더 연령이 많고 책임감 있는 그의 누이 미나 덕분에 시간 내에 해낸다. 그의 엄마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는 창문을 통해 그의 동생 아다마가 수상한 차에서 내린 것을 알아차린다. 소년이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그는 학교에 있었다고만 말하고 가방을 챙겨 나가기만 한다. 이로 인해 드리스는 그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했다. 저녁에 그의 엄마가 도착하고 그는 그녀에게 훔친 페버제아를 선물하며 휴가 중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보는 것에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6개월 동안 사라져서 전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의 집이 호텔처럼 무작위로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모든 거짓말에 완전히 질려있고 다른 자식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를 내쫓고 돌아오지 말라고 말한다. 드리스는 근처 친구들과 담배와 간식을 즐기며 밤을 보낸다. 다음날 드리스는 필립보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서류를 찾는다. 그는 집사인 이븐에게 맞이를 받는다. 이븐은 그에게 집안을 돌려보여주며 필립보의 일상을 설명해준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그가 자신만의 욕실이 있는 방을 보여준다. 드리스는 욕조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에 필립보를 만나러 끌려간다. 필립보는 서명된 서류와 함께 일자리도 제안한다. 드리스는 1개월 시험기간을 받아들이고 필립보는 그가 2주도 못 버틸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물건을 방으로 가져가고 나서 드리스는 필립보를 돌보는 방법을 배운다. 그는 필립보의 다리를 자극하는 방법, 휠체어에 앉히는 방법, 샤워를 도와주는 방법,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한다. 드리스가 필립보에게 일부러 스타킹을 신고 필립보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 그의 엉덩이를 청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게 한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그런 일을 하기 싫다고 말하더라도 그는 그것들을 그의 일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저녁에 지붕에서 간식을 즐기고 있는 동안 필립보의 딸 엘리사와 그녀의 남자친구 바스티앙이 사생활을 가지려고 찾아오고 그는 그의 맥주를 나누기를 거부한 후 그들을 내보낸다. 드리스는 필립보와의 일상생활에 빠르게 적응한다. 처음에는 전화기를 필립보에게 건네는 대신 귀에 대는 실수 등을 저지르지만 그는 그것들을 깨닫고 배운다. 그는 또한 다른 폴더에 그의 우편을 정리하는 법도 배운다. 그는 대부분의 편지를 필립보를 위해 열지만 그가 볼 수 없는 일련의 사적인 편지도 있다. 그가 여성 에스코트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찾았을 때 그는 그것들을 휴지통에 버리는 대신 그런 것들만을 위한 파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이 새로운 생활에서는 모두 일뿐만이 아니다. 드리스는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메갈리에게 계속 구애하지만 실패하고 때로는 에스코트를 부르기도 한다. 야는 드리스가 늦어서 방문하여 잡음을 주면서 그의 가방에 위험한 무기를 발견하지만 아직은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오늘 드리스의 일은 필립을 운전하는 것이지만 그는 그를 화물처럼 밴 뒤에 넣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사용하지 않는 고급차 중 하나를 이용해 그를 태운다. 필립은 처음에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곧 더 빠르고 지루하지 않은 경험을 기대하며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야는 여전히 반대한다. 건물을 나가려고 할 때 문에 금지라고 적힌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들의 입구에 주차한 이웃이 있다. 드리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남자를 쫓아가 앞치마 앞에서 잡고 차를 옮길 때까지 위협한다. 필립은 그의 행동에 감명을 받지만 야는 다시 한번 반대한다. 두 사람은 박물관에 가서 필립이 캔버스 위에 빨간 자국 때문에 비싼 돈을 주려고 하는 예술작품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 후 필립은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드리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그의 친척과 만난다. 그는 범죄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필립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드리스를 안쓰러워하지 않고 그와 농담을 치는 것을 좋아한다. 메갈리에게 구애하는 또 다른 실패 후 드리스는 필립이 메갈리에게 편지를 따라 쓰는 동안 양과 부엌에서 저녁을 먹는다.
야는 이것이 개인적인 대화라고 주장하며 아기 모니터를 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한다. 필립은 엘레오노라는 여성과 펜팔이다. 그것은 드리스가 열어보게 허락하지 않은 편지들이다. 그러나 그는 엘레오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그들의 관계는 순전히 편지로만 이루어진다. 사랑에 대해 얘기하면서 드리스는 얀이 정원사가 자주 보내는 시선 때문에 그녀를 조롱한다. 드리스는 잠을 자려고 시도할 때 베이비 모니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필립이 숨을 쉬는데 문제가 있다. 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스는 그의 방으로 가서 부드러운 말과 얼굴을 닦기 위한 젖은 천으로 그의 공격을 안내한다. 필립은 결국 잠들지만 곧 다시 깨어나서 공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에 드리스는 망설이지 않고 필립을 휠체어에 앉히고 담요로 덮고 강가를 걷게 한다. 필립이 오랜만에 밤에 파리를 보는 것이고 이제 그는 더 편안하다. 그는 드리스에게 야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가끔 유령 통증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그녀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필립은 그의 상황 때문에 여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귀가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귀를 마사지받으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유령 통증이 다시 나타나려고 할 때 드리스는 필립과 자신의 한 조각씩을 나누어 피운다. 필립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지만 결국 그것을 좋아한다. 그 후 그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농담을 치고 필립은 그의 이야기를 더 나누기로 결정한다. 그는 학생 시절 그의 아내를 만났으며 결혼한 직후 그녀는 5번이 유산을 하고 불치에 말기병을 진단받았다. 그때 그들은 엘리사를 입양했다. 필립은 항상 경쟁, 극한의 스포츠, 그리고 속도를 좋아했고 패러글라이딩이 그를 그렇게 해줬다. 패러글라이딩 세션 중에 나쁜 날씨로 인해 그는 추락하여 척추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진짜 장애가 위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더 농담을 치고 나서 필립은 날짜를 기억하고 드리스가 한 달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고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내의 선물로 훔친 페버데 알을 가져와야 한다. 그녀는 매년 하나씩 주었고 그는 정확히 그들의 시간과 맞춰 25개를 가지고 있다. 다음날 드리스는 학교를 나오는 미나와 이야기하러 간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달걀을 찾으라고만 부탁한 것에 조금 화를 내며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었던 경찰에 대해 얘기한다. 그 후 그는 아다마를 방문하고 그는 그가 그의 주머니에 30g을 가지고 발견되었다고 고백한다. 드리스는 점심을 먹으려고 그를 데리려고 하지만 아다마는 거부하고 이전과 같은 수상한 차에 탄다. 뒤이어 드리스는 필립이 엘레오노르에게 쓰는 편지를 메갈리에게 따라 쓰는 동안 참석할 수 있다. 그는 이 자주색 글을 매우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필립이 더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사진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것에 당황한다. 그가 편지 중 하나에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으면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전화를 걸어 필립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마침내 쓰여진 마리오의 방법으로 그녀와 이야기하게 만든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 잘 진행되어 필립은 이제 그녀와 전화로 계속 연락하고 있다. 심지어 드리스와 오페라를 보러 가기 바로 전에도 그렇다. 드리스는 그 장식을 보고 웃고 그것을 조롱한다. 다음날 드리스는 필립을 설득하여 엘레오노르와 사진을 교환하기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의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 후에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의 방에 들이닥쳐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고 예술가가 되려고 한다며 그를 비웃는다. 화가 나서 그녀를 쫓아내고 필립을 찾아간다. 필립은 현재 얀에게 선택된 그의 사진을 퀴드리플레직 상태가 아닐 때의 것으로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녀는 드리스가 폭발하고 엘리사에 대해 불평하며 필립에게 그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사진을 에스코트 파일 안에 숨긴다. 필립은 그녀와 이야기하겠다고 동의하지만 드리스가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란다. 날이 지나면서 필립과 드리스 사이의 우정은 계속해서 깊어진다. 드리스는 필립을 눈에서 놀러가게 하고 달리러 나갈 때 그와 함께 데리고 간다. 필립은 그에게 첫 번째 정장을 사주며 드리스는 베이비 모니터를 통해 그의 딸을 듣고 있다. 드리스가 첫 번째 그림을 완성하면 그는 메갈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 그가 키스하려고 할 때 그녀를 때린다. 그러나 필립은 그 그림을 좋아하고 그것을 팔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들 둘은 더 빠른 차를 얻고 자신의 한 조각씩을 나누고 때로는 에스코트를 함께 고용하는 등 서로를 즐긴다. 필립의 생일이 올 때 그는 그것에 크게 흥분하지 않는다. 매년 그는 파티를 벌이고 그의 생일을 축하받는다는 것에 놀라며 그의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날에만 그를 보러 오는 친척들을 만나야 한다. 필립은 그것이 모두 지루하다고 말한다. 그와 손님들이 실내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동안 드리스는 엘리사를 찾아간다. 그녀는 얀의 알약을 몇 개 먹은 후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슬퍼하는 이유는 바스티앙이 그녀와 헤어졌고 그녀를 거친 여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리스에게 그 소년과 이야기하도록 요청하며 드리스는 가격을 받고 그것을 수락한다. 한편 필립은 그의 친척에게 드리스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것을 11,000유로에 사게 설득한다. 드리스는 식당으로 돌아와 얀과 이야기하며 메갈리가 프레드라는 사람과 사귀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파티가 종료되기 시작하면서 필립은 드리스에게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노래를 들려준다. 그러나 그는 웃음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밴드가 끝나면 그는 아이팟을 가져와 부기 원더랜드, 바이, 어스, 윈드 앰퍼샌드 파이어를 틀고 바닥 중앙에서 춤을 춘다. 그는 놀라운 댄서이며
그의 춤을 따라 춤을 춘다고 다른 파티 참석자들을 설득한다. 이는 필리비가 즐겨보는 장면이다. 나중에 필립을 침대에 눕힐 때 드리스는 엘레오노르의 최근 편지를 열어본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왔고 상당히 예쁘다. 그리고 그녀가 파리를 방문할 때 다음 주에 만나자고 말한다. 데이트 날이 되면 이븐과 드리스는 필립에게 완벽한 옷을 찾기 위해 수십 벌의 옷을 시도한다. 그리고 필립의 데이트를 이븐이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드리스는 그의 기회를 이용해 바스티앙을 방문하여 그가 엘리자에게 사과하고 매일 크루아상을 가져다 주기로 하도록 협박한다. 또한 그의 머리를 고쳐달라고 요청한다. 그 후에 그는 그의 어머니의 일터를 방문하지만 멀리서만 그녀를 바라본다. 레스토랑에서 이븐과 필립은 매우 늦은 엘레오노르를 기다린다. 1시간을 기다린 후에 필립은 포기하고 드리스에게 그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건다. 그런 다음 그는 엘레오노르가 도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레스토랑을 떠난다. 그 같은 밤에 필립은 그의 사선 비행기에 드리스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판 돈을 주어 그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든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시골에 도착하고 필립은 패러글라이딩을 하기로 결정하고 드리스를 끌어가게 된다. 드리스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러나 결국 그 경험을 즐긴다. 집으로 돌아올 때 아다마가 드리스를 기다리고 있고 그의 얼굴에 있는 상처를 보고 야단을 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다마는 드리스에게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드리스는 그가 미나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전화해서 그의 방에 아다마를 기다리게 하고 필립을 침대에 눕힌다. 그러나 필립은 아직 자고 싶지 않다. 드리스에게 그와 그의 그림을 보게 한 후 그는 그의 가족에 대해 묻는다. 드리스는 처음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양보한다. 아다마가 사실 그의 형제가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 실제로 그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세네갈에서 가져왔고 그의 진짜 이름은 바카리 바사리이지만 다른 아이들이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이드리스라고 불렀고 그것이 후에 드리스가 되었다. 어느 날 그의 이모가 기적처럼 임신할 수 있었고 그의 삼촌이 사망한 후에는 다른 남자들과 더 많은 아이들도 있었다. 드리스가 엘리사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립은 아다마가 훈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의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드리스를 해고한다. 왜냐하면 그는 늙은 남자를 돌보는 것만으로는 평생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바스티앙이 더 나은 머리 스타일로 매일 크루아상을 가져다 주자 드리스는 가방을 싸고 준비를 한다. 마갈리가 작별 인사하러 오고 드리스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자 마갈리는 그의 연인인 프레데리크의 약자를 소개한다. 결과적으로 마갈리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드리스는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 집을 나서면서 그는 베이비 모니터를 얀에게 돌려주고 그녀가 그를 현혹하기 위해 마갈리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을 조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시작했던 에스코트 파일을 그에게 돌려주며 그가 선택했던 사진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실망한다. 드리스는 파일을 버리지만 사진은 그대로 가져간다. 밖에서 다시 차가 입구를 막고 있어 그는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아도 움직이라고 부탁한다. 아다마가 그에게 그것을 지적하자 드리스는 원칙 문제라고 말한다. 몇 시간 후 두 형제는 역에서 그들의 어머니를 데리러 간다. 집에서는 한편 필립은 새로운 보호자와 함께 첫 저녁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딱딱하고 지루하다. 필립은 심지어 한 입도 먹지 않고 그를 떠나기로 결정한다. 얀이 정원사와 데이트 중이기 때문에 그에게 야단을 치는 사람이 없다. 몇 일이 지나면서 드리스는 다시 자신의 예전 생활로 돌아간다. 그는 다시 자신의 예전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상한 차의 사람들에게 아다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말한다. 경험이 부족한 면접에 가서 그는 실용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필립을 위해 일하면서 얻은 모든 예술 지식을 활용하여 고용주를 설득한다. 이로써 그는 운전사로 일하게 된다. 필립은 여전히 새로운 보호자를 싫어하며 항상 기분이 나쁘다. 어느 밤 그는 집안의 아무도에게도 유령 통증을 도와달라고 거부하고 그래서 얀이 드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부르게 한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경찰이 그들을 추격한 후에 병원으로 호송한다. 그 모험 후 드리스는 필립을 해안으로 데려가는데 바다의 모습이 필립을 진정시켜준다. 잠시 후 드리스는 필립의 너무 길어진 수염을 손질한 후에 그를 레스토랑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데리고 가지만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은 누군가가 필립을 동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드리스는 그에게 행운을 빈 다음에 그의 알았던 알을 돌려주고 떠난다. 그리고 필립은 혼자 남을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데이트 상대를 보게 되면서 걱정이 사라진다. 필립이 만나러 온 엘레오노르는 그를 만나게 되어 기뻐하며 위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실제 카운트 필립 포소 디 보르고는 지금 모로코에 살고 있으며 그는 재혼하고 두 딸이 있다. 실제 드리스, 사실은 아브델 야스민 셀루라는 이름이며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 아이와 결혼하였다. 두 남자는 지금까지도 매우 가까운 친구로 남아있다. 이런 비디오를 더 많이 시청하려면 반드시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